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국방부와 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최근 정훈장교 연수에 뜻밖의 인물들이 찾아와서 강연을 했다고요? 네, 취재 결과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았던 전직 국정원 인사와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정신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진행된 정훈장교 직무 역량 강화 연수. 연수 마지막 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강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주제는 국가관, 안보관 확립. 신 전 차관은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수처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자로 나선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그쪽으로 최혜병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신가요?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강연을 받는 게 다소 부적절하다는 내부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 전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범철 판단했습니다. 증인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예, 통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예,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수는 군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국방정신전력원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정훈장교들입니다. 올해는 정훈장교 216명이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해와 올해 정훈장교 연수를 찾은 강연자 명단을 확인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역한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원세훈 원장 시절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는 위증을 시켰습니다. 댓글 공작은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대적 심리전 업무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으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빼돌려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두 사건으로 남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전 원장의 강연 주제 역시 국가관, 안보관 확립이었습니다. 합참에서 민군 심리전부 부장을 역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하고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돼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불법사찰 혐의 인정하시나요? 지난해에는 헌법가치 수호를 주제로, 올해는 국가관, 안보관 확립을 주제로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강연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 청산보다 공산주의 척결에 중점을 뒀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이력에 대해선 당시 출세하려면 그 길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군의 정신전력 기본교재 감수에도 잠시 참여했습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독도가 없는 한반도 지도를 수록해 논란이 된 교재입니다. 일선 부대와 교육기관에 2만 부가 배포됐다가 전량 회수됐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어떤 혐의로 실형 살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강연을 들으신 어떤 일선 장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관 들으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정훈 장교는 강연 내용을 떠나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강연자로 쓰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부적절한 강연자 선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내에서 가장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 병과인 정훈 장교들에게 이런 인물들의 특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연자 목록을 받은 뒤 부적절한 인물들이 있다고 보고 연수에 불참한 정훈 장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보의 정치화를 실체했던 사람들이에요. 댓글 공작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리더의 입맛,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 정보를 왜곡하고 댓글 공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훈 장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념적, 사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남 전 국정원장과 이 전 3차장의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재작년엔 남 전 원장을, 작년엔 이 전 차장을 사면했습니다. 누가 선정을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대변인실에 그걸 드릴 말씀. 국방부는 이들을 강연자로 선정한 이유로 정훈 장교들의 안보관 확립에 필요한 강사로 판단되어 선정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원래 정치훈련의 줄임말이었던 정훈.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바른 훈련이라는 뜻을 포함한 공보 정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공보를 삭제하고 정신교육을 강조하는 정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군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구소련권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정훈 담당 부서를 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훈국을 15년 만에 부활시키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이에 대해 질의를 하자 국방부는 정훈국 검토는 논의된 바 없고 정신전력기획관실 신설도 추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군의 움직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숱한 문제를 일으켰던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계승하는 방첩사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네, 여기에 국방부 내 장관 직속의 정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복부를 향해 일발을 발사하고 구부리고 계시는 각가의 전면으로 접근하여 머리에 바짝 권총을 들이대고 일발을 발사하여 완전히 절명케 하였다. 20대 보안사령관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 씨였습니다. 이렇게 신군부 정권의 중심에는 보안사령부, 이른바 보안사가 있었습니다. 군내 방첩 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했던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그런데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드러났습니다. 군은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의 이름을 기무사령부로 바꾸고 부정적 인식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찰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는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성향별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는
전국 비상계엄을 검토한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현재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진도 부활했습니다. 부패, 내란,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는 훈령으로 금지돼 있지만 방첩사는 예우와 홍보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목적이라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결성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사진도 곳곳에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역사관에 차규헌, 노태우, 최세창, 김진영, 이종구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정호용과 박희도의 사진을, 육군 1사단은 전두환, 1공수 특전여단은 차규헌의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진을 버젓이 내걸었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죠. 보안사의 역사가 부활한 가운데 국방부는 다른 정보 조직에도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전 부대 운영과 대북 첩보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그런데 지난 7월 정보사 비밀 요원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 정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스트레이트에 국방부 직할인 국방정보본부와 산하의 국군정보사령부를 가칭 국방정보사령부로 통합하고 그 밑에 도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777 부대, 정찰 위성을 담당하는 위성정보 부대를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방부 내에 장관 직속으로 이성 장군이 실장을 맡는 가칭 국방정보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국방정보실을 통해 직접 각 정보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또 어떤 더 현대화된 정보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리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방장관이 정보를 다 좌지우지하고 입맛에 맞는 정보를 또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제왕적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 개편안을 내년 중 수립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현재 국방정보실을 신설할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현 정부 실세 중에 실세로 평가받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정보조직 신설 방안도 김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2개의 문자입니다. 국방부 쇼츠 영상 시청 권장,
국방부 국정감사관 장관님 말씀 쇼츠 영상. 주요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전파하라고 돼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웅장한 음악과 함께 김용현 장관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장관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대내외 전파와 공감대 확산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 장관은 충암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호처장을 맡아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 작업을 총괄한 현 정부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힙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변경 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중장과 도감청 업무를 담당하는 777 사령관 박종선 소장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두둔하며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 시절 김 장관이 여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 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져 있는 부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4번 내지 5번, 적게는 한두 번 이렇게 격려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전직 수방사령관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관례는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호처장 사무실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방사령관과 경호처장은 생각보다 이 경호 문제로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 수행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 수방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가서 회동을 하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져 있듯 또 다른 실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이 장관도 지난 3월 방첩사령부를 찾아 여인형 사령관과 장교 2명을 만났습니다. 대공수사 협력을 위한 자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 공교롭게도 법률상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권한을 가진 2명의 장관이 바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야당에선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여당은 충암고 출신 장성이 4명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 같다는 말에 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군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라는 차지철 경호처장도 국방부 장관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5.18 쿠데타의 주역이긴 했지만요. 결국은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이 내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을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인식하는 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군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